공간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치유공간 디자이너 노태린의 공간을 통한 사람들의 변화 스토리, 신경 건축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코크레이션 워크숍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박사 논문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논문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들 하죠. 그런데 긴 시간 이렇게 병원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닥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매우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하나를 생각하면 둘, 셋 그 이상을 이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질병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쉽게 결정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고객이신 원장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덧 수많은 병원들을 디자인해 오면서 공간 디자인을 완성해가는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리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주로 종합병원처럼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머무는 공간들을 디자인하면서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와 그 안의 노하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원뿐 아니라 많은 다수의 빌딩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가, 설계자들의 컨셉 등에서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경우 이런 일방적인 계획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동선으로 불편함을 겪거나 의도하지 않은 혼란함과 심지어 사고까지 발생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만들어진 공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병원이 운영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병원에서 공간을 리모델링 할 때 많이 겪는 시행착오는 사용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공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의견 수렴을 하긴 했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견해로 공간 구획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는 했지만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만이 많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건축 설계에 가지는 그런 한계, 비딩에 대한 부조리들을 말하게 되는 그런 성토대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접어두고요. 다시 워크숍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흔히 워크숍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1박 2일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실 거예요. 물론 먹을 것들을 갖다 놓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워크숍은 공간을 디자인할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 혹은 공간을 바꾸려는 사람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저마다의 생각을 끌어모으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1박 2일 또는 다른 여행의 목적까지도 두고 단합의 차원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공간을 바꾸기 위한 디자인 워크숍은요, 길면 반나절 또는 서너 시간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참가자들이 서로 미리 누가 참가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워크숍을 하기 전에 1, 2주 전 정도에는요, 주제를 생각하는 간단한 사전 과제를 받는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코크레이션 워크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편견을 깨기 위한 조금 낯설게 하는 거,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비언어적이고 발상적인 방법, 아니면 디자인적인 그런 소통을 위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모두 동등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내기 위한 협력에 대한 규칙 등을 사용하여 원활한 코크레이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스킬을 많이 가진 그런 회사가 요즘에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곤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공간의 불편함들을 먼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말을 해보죠.
워크숍을 딱 하기 좋은 인원들은 대략 한 20명 정도가 좋고요. 이런 20명을 각 조별로 한 4-5명 정도 나눠서 자리를 앉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처럼 병원장 맘대로 못하게 하는 코크레이션 워크숍의 매력이 도대체 어째서 가능할까요? 소위 워크숍을 할 때 결정권자 또는 이제 우두머리, 결국엔 병원장님이 되겠는데, 이런 분들이 없이 워크숍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주로 병원 단위 워크숍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게 왜 꼭 필요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워크숍 없는 디자인 협의는 결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제가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워크숍이 진행되면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입장에 처해진 불편사항들이 모두 각자의 그런 시선에 보이게, 아니면 그들이 다 눈앞에 보일 수 있게 수면에 놓이게 됩니다.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고 서로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커다란 종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면도의 도면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 모두 단합된 그런 그 마음속에서 이끌어내는 도면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들은 결국엔 이 안에서 조금만 수렴을 해서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겠죠. 사실 병원 디자인을 생각하면 평면도 배치에 있어서 가장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시는 원장님이 디자인 업체 몇 군데 불려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레퍼런스를 몇 개 주시고 다짜고짜 그냥 그려와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요즘에 많이 모순이 있는데요. 이런 모순이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전혀 일도 살아본 적 없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그 원장님의 몇 마디의 말씀을 듣고 며칠 안에 그것도 그냥 후닥닥 그려다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그 그림들을 보시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몇 번의 실갱이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또 잘 그려온 업체에다가 또 다른 업체들이 또 그려온 도면들을 추스려서 최고 싼 금액으로 도면 공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요즘의 추세, 또 과거의 추세, 지금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맞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결국에는 어떠한 공간에 대한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단지 모든 마감재나 아니면은 뭐 조명빨 이런 것들에 치장된 겉모습의 성과만 보고 이곳이 잘 됐니 안 됐니 이런 것들을 말하곤 합니다. 이게 병원 디자인입니까? 이건 병원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자연의 빛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한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워크숍에서 가장 숨겨진 큰 의도는요. 사전 디자이너 또는 오너들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너가 결국엔 이 조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사용자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을 해서 여러 의견들을 받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기실이 창가로 분산되어 환자들이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는 병원, 또 직원의 동선을 짧게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줄인 병원,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는 것들은 누구 한 사람의 만족과 소유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결국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간, 행복한 공간을 만들길 원하신다면요. 조직 구성원들을 참가시키는 코크레이션 워크숍을 디자인을 결정하실 때 꼭 하셔야 합니다. 제 의견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노태린의 신경건축학개론은 위아카이랩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